皆さんこんにちは。チャンネル富士ちゃんの宮本です。今回ご紹介する動画は5月の12日に日本大使館前で行われた反日銅像撤去デモの記者会見の動画です。今日は5月18日で、時間が1週間ぐらい過ぎましたが、今韓国でも日本でも元慰安婦だったイ・ヨンスおばあさんの記者会見で大きな動きが韓国で、起きています。本当に歴史を変えるような大きな動きだと私も感じております。今まで何度かご紹介いたしましたチェ・ドッキョ共同代表の演説、そして、国史教科書研究所の所長でいらっしゃるキム・ビョンホン所長の演説をご覧いただきます。地上波では聞かれない、あるいはまた他の YouTuber の方の中で言われる内容とはちょっと違った内容をご紹介できると思っています。あくまでもチェ・ドッキョ代表とキム・ビョンホン所長のお立場は自国を心より愛した友国の演説でありますが、私たち日本人におきましても私たちの先人であるおじいさんたち、当時の大東亜戦争で、国を守るためにふるさと、そして愛する家族を置いて命を捧げて、その場に行かれたその先人たちの名誉を回復することのできる動画だと私も信じております。15分ぐらいの演説ですが、どうぞご覧になってください。ではどうぞ。다음은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우리 공대위의 최덕교 공동대표님이 맡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최근 이용수 어르신 사태에 대해서 방금 들어온 뉴스는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윤미향 의혹 제기는 친일 반인권 세력의 최후의 공세다. 윤미향 당선인께 따뜻한 연배를 보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보십시다. 민주당이 한국 권력, 정치 권력의 기초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한낱 위안부 소녀상이라고 하는데 소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이른바 민족주의, 배타적 파쇼 민족주의 세력의 일단의 빙산에 일각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동상을 주목하는 거예요. 전국에 무려 129개 이상의 동상이 지어지고 있으면서 전 국민을 전 정치 권력에 복속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뭐가 있냐면 바로 이용수 어르신의 발언은 이것이 어제 갑자기 벌어진 내부 고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배상을 요구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배상은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보상은 자선과 시혜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100억, 1000억, 1조 원을 가져와도 보상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웃기는 게 아까 김기수 변호사 말씀하셨죠. 한일협정 때 우리가 이제 박정희를 두고 뭐 싫다, 좋다, 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국민들 중에 박정희가 뭐 좋은 놈이다, 나쁜 놈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보 같은 거.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예요. 근데 그때의 대통령이 일본과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식민지에 대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유무상 5억 불로 상업차관 상업분에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을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상관이 없이
국가 간에 맺어진 협정은 존중한다. 이게 기본이라고요. 할머니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서 할복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거나 이거 뭐 밥 뭐 초등학교 뭐 유치원 애들 밥은 멍청이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다 외워야 돼요 지금. 39번 사과했고 그럼 외워야 돼요. 오케이? 예. 그리고 지금 아시아 여성기금 화해치유재단 1억 5천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4,300만 원 다 이거 다 외워야 돼. 이게 왜냐하면 공부가 잘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외워야 돼요. 이해하시죠? 네. 원리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외운다. 외워라. 제발 좀 외워라. 시험 볼 때 딸딸 외우잖아. 공부하기 싫다는데 무슨 그럼요.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그때 이번에 제가 약간 이제 기자회견 시간 문제 때문에 제가 줄이면 얘기인데 우리 시간을 좀 채웁시다. 맞아 못한 얘기들. 이용수 사태에 대해서 이거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윤미향이가 화해치유재단에서 10억 엔을 받아서 한국 외교부가 할머니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나눠드리려고 하니까 일일이 할머니들 개인정보 주소를 흘려가지고 외교부 관계자들이 찾아가는데 할머니 집 앞에 기자들이 진을 치게 만든 거예요. 정대협에서. 그래서 외교부 직원이 찾아가니까 할머니는 못 나오는 거예요. 왜냐? 자기 가족이 있잖아요. 돈을 1억을 받으러 나오고 싶은데 내가 일제 때 몸을 팔았다. 이거를 자기 자식들한테 가족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못 열고 나오니까 외교 관계자들이 그냥 간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주성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가족 협회 이사장이 증언한 거예요. 당신이 이 돈을 받으면 한일 관계가 풀어지니까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돈 받지 마라. 이렇게 윤미애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소장님한테. 그래서 당시 8명에게 국민기금을 모아서 8명에게 돈을 줬어요. 화해치유재단에서 1억 원씩 줄 돈을 국민기금을 모아서 8명에게 돈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할머니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와서 투쟁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할머니들 중에서 이미 윤미향 정대비 1억 원을 준 돈을 받았을 개연성도 있다. 네? 8분한테 줬어요. 정대비에서. 그 중에 이용수 어르신도 1억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대 윤미향 쪽에서는 당신이 1억 원 받아놓고 왜 입 다물지 왜 나와서 떠들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용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28년 투쟁을 했는데 1억 원을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28년 곱하기 12달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이 계산이 나온다고. 여러분들 28년 동안 맨 땅에 헤딩하고 1억 원 받으려면 여러분들 28년 동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그거 미쳤다고 그거 해요. 그러니까 이용수 어르신은 1억 원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8년 동안 내 인생이 억울하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 누구나 죽잖아요. 그죠? 여기 청소년 여러분 죽어 안 죽어? 죽잖아. 예? 죽으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누구나 있어요. 엄청나게 도를 닦은 도인이 아닌 이상 인간은 본원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청소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미래가 자신들의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죽어요. 근데 태어나는 거는 순서가 있는데 죽는 건 또 순서가 없어. 네? 맞습니다. 어쨌거나
이용수 어르신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으시니까 죽음을 앞두고 내가 28년 동안 한 행동이 온 국민과 나라 앞에 정당하지 않았다 라는 걸 그분이 아는 거예요. 계산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29만 7,619원, 29만 7천 원이에요. 1억 원을 이용수 어르신이 받았는데 한 달에 29만 원. 그러니까 자기 인생도 억울하고, 자기를 완전히 그 발가벗겨서 그 세상에 내놨는데 오늘날에 와서 국회에 간다고 이렇게 쇼도 하고 징용까지도 본인이 전담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징용단체 쪽에서는 이게 또 뭐냐 그러고, 그러니까 권력 투쟁이 벌어진 것도 하나 있고, 권력 투쟁도 있고, 내 인생 이거 너무 억울하다, 또 애들 데려다가 무슨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느냐, 또 이것도 있고, 매우 복잡한 관계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용수 사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문숙 부산대학교 대표, 그리고 신미자 위안부 3.3연 대표에 이어서 내부 고발 세 번째예요. 이 한국의 역사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내부 고발. 내부 고발자의 숙명이 있어요. 반드시 배신자라고 해서 복수를 합니다. 복수를 하는데 우리는 정의로운 분들이 나서서 이용수 그 어르신이 위안보다 아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부 고발한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진짜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나중에 밝히면 되겠죠. 만약에 가짜라면 그것은 바로, 그렇죠, 사기죠. 정대협과 윤미향이 사기. 가짜 위안부를 내세워서 대국제사회에 사기극을 벌린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윤미향이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여러분들 지켜봐야 돼요. 이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기네스북 있잖아요. 국제 사기극에 전 세계 역사적 국제 사기극 랭킹에 올라갑니다. 유엔에 들어와 있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가짜. 왜? 바로 요시다 세이지가 얘기한 강제징용 성노예설이 가짜라고 한 게 드러났어요. 거기에 기반한 유엔 보고서가 쿠마라스와미. 맥도걸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팀이 유엔에 가서 유엔에 있는 회원국에 나와 계시면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 유엔에 나와 있는 사람들 단순하게 월급 받고 나와 있는 활동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3세계 쪽에 분들은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이 세계적으로 한국 지식인들이 영어를 잘해요. 그리고 터놓고 얘기하면 일본 사람보다 영어 되게 잘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유엔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영어로 유엔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이번에 그 이용수 어르신한테 위안부 어르신한테 18%를 쓰고 나머지 금액 중에 절반 이상을 국제사회에 선전하는 데 썼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엔에 우리 위안부가 성노예다라고 선전하는 데 쓴 게 많아요. 이러한 기가 막힌 역사에 우리 서 있는 거예요. 국사교육과서 연구소 우리 김병호 소장님은 이 일 때문에 지금 연구소에서 일을 못해요.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너무 어지러운데 지금 나와 계셔서 할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청해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용수 씨 사태를 자세히 보면 금전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서운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 본질은 여든 야든 위안부가 일본군에 의한 일제에 의한 피해자라는 인식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하게 거짓말입니다. 이 위안부들은 일제에 의한 피해자도 아니고 일본군에 의한 피해자도 아닙니다. 피해자면 가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일본군인가 일제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해자는 그 당시 가난한 조선의 땅에서 태어난 여인들이 부모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최초로 위안부라는 사실을 증언한 김학순 씨는 40원에 팔려갔습니다. 누구한테? 인신매매범에게. 그 다음에 기론옥 평화상 주인공 기론옥은 얼마에 팔려갔느냐? 20원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팔려갔다면 그 다음에는 사는 사람이 있겠죠. 누굽니까? 인신매매범입니다. 이 인신매매범들이 여인들을 사서 20원에 사고 40원에 사고 이렇게 해서 또 다시 팝니다. 그 팔면 또 산 사람이 또 팔고 해서 전매 과정을 거치면서 이 여인들의 몸값이 100원, 200원, 2,000원, 5,000원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인들이 자기가 얼마에 팔렸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끌려갑니다. 누구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이 여인들을 가지고 매춘 영업을 하는 포주에 의해서 이제 꼼짝 못하는 신세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이 포주에 의해서 국내에서도 물건, 국내에서도 여기저기 매춘업소에 국내 영업이 어려우면 이역만리 전지로 갑니다. 일본군들은 조선의 여인들을 끌고 갈 이유도 없습니다. 왜? 돈이 되는 곳에는 포주들이 이 여인들을 끌고 어디든지 갑니다. 일본군들은 봉급이 안정적입니다. 포주들 입장에서 고객의 최고의 고객은 일본군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으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뭐 여기저기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에 대한 이 위안부 여인들에 대한 가해자는 일본군이나 일본 제국주의가 아니라 가난한 조선의 부모들, 인신매매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주입니다. 그런데 원망을 하려면 가난한 조선에 태어난 것을 원망해야 됩니다. 이 가난한 나라에서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한 겁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을 원망해야 됩니다. 가난한 부모들이 자식을 지키지 못하고 물건처럼 팔아버립니다. 그런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방방곡곡에 위안부상 세워서 뭐가 잘났다고? 위안부가 무슨 정의의 화신입니까? 위안부가 무슨 평화의 사도입니까? 국제적인 망신거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이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공부도 안 하고 위안부가 뭔지 제대로 알고 이야기해야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합니다. 감사합니다.